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오후 12시 7분 경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전 리플의 글로벌 인사팀 이사 션 맥브라이드가 XRP 현물 ETF와 그리고 리플의 IPO 날짜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현직 리플 임원도 아니고 전 리플 임원이 무슨 근거로 발표를 했는지 참 의아스럽죠. 전 리플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리플에 몸담았던 시간 동안의 중요한 기밀 정보들은 노출하는 것이 아마 퇴사 규정상 허용될 것 같지 않은데요. 그래서 어떤 근거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없이 단지 타임라인에 대해서만 본인 트윗을 통해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맥브라이드에 의하면 올해 혹은 2025년에 XRP 현물 ETF 론칭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2025년도에는 미국 밖에서 리플의 기업 공개 IPO가 있을 예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 또는 2025년 XRP 현물 ETF가 가능한 근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가능성을 시장이 높게 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오늘 코인베이스 CEO가 코인베이스가 라이도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이더리움의 밸리데이터로서 SEC로부터 요청받은 그레이스케일의 이더리움 현물 ETF 심사와 관련해서 27페이지 분량의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는 회신을 보냈는데요. 이러한 업계 협력은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승인을 한 발 가까이 가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더리움의 현물 ETF 승인은 결국에는 SEC가 이더리움을 상품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미 법원으로부터 상품으로 인정받은 XRP의 경우에는 당연히 현물 ETF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은 이더리움이 희망적이라면 올 6월경이면 현물 ETF 승인이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XRP 역시 올 늦은 하반기나 2025년에는 현물 ETF 출시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근거로 보고 있고요. 여기서 관건은 당연히 리플도 어제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XRP의 현물 ETF를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누가 그러면 XRP 현물 ETF의 자산 운용사로 개입이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몇 달 전에 블랙록의 XRP 현물 ETF 신청이라는 루머로 시장이 화들짝 놀란 적이 있는데요. 블랙록이든 피델리티든 대형 자산 운용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XRP 현물 ETF 역시 이더리움에 이어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IPO는 또 XRP 현물 ETF와는 조금 다른 문제로 보입니다. IPO는 XRP와 별개의 문제로서 리플이라는 회사 자체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리플사가 어떤 이유에서건 SEC와 소송으로 엮여 있고, 또 SEC 입장에서는 현재 상황으로서는 리플사가 투명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기업 공개를 승인해 줄지 여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직 임원도 리플의 IPO를 2025년 미국 밖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리플의 IPO가 2025년에 미국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면 아마도 양 당사자가 모두 도레시 판사의 최종 판결을 받아들이고 항소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거나, 혹은 도레시 판사의 최종 판결 이전인 4월 29일까지 합의를 하거나, 그 두 가지 가능한 옵션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SEC 암호화폐 사업부의 리더였던 라단 스튜어트가 화이트 앤 케이스 법률회사에 합류하기 위해서 SEC를 떠났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SEC에서 8년간 있으면서 리플과 그리고 코인베이스의 소송을 리드했는데요. 이번에 SEC를 떠나서 새로운 회사에 가면서 암호화폐는 계속 유지될 것이다,
이는 수많은 비트코인 상장 지수 펀드의 출시로 매우 분명해졌다. 복잡함과 격동의 집행 모델을 고려할 때 암호화폐를 둘러싼 법적 문제가 한동안 전면에 등장할 것이다. 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즉 그녀도 암호화폐가 주류에 편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라고 보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법적 분쟁이 다양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도 보시면 오늘 기사에서 제주 주택 분양 대금을 암호화폐로 받겠다라는 업체가 등장했다는 소식인데요. 앞으로 2, 3년 이후면 암호화폐의 대중화가 더 활발해지면서 단순히 코인 사기를 넘어서서 결제와 관련한 사회적인 문제도 많이 불거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텍사스 암호화폐 회사 레즐렉스와 로비 단체 CFAT가 미국 SEC를 고발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유는 SEC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암호화폐 업계 관할권을 주장했다는 이유이고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가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려달라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고 하네요. SEC의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떠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향후 SEC의 역순환 시대가 곧 도래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기분이 드는데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1월 FOMC 회의록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1월 금리 인하와 그리고 대략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유를 드려서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그 회의록으로부터 미국 경제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연준의 첫 금리 인하 시기가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첫 금리 인하가 빨라도 6월은 되어야지 금리가 인하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로이터 서베이에서 104명의 응답 이코노미스트들이 그 중에서 53명이 구체적으로 6월을 지목했다고 하고 그리고 5월로,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5월로 본 응답자는 33명에 불과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3월에 인하 예측을 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CME 패치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3월도 아니고 그렇다고 5월도 아니고 6월은 되어야 25bp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경제가 현재 미국 경제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경제 전문가들도 신중론 쪽으로 많이 집중이 된 분위기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